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용환 씨는 벌써 끝? 정말 문자가 왔습니다. 카세타 가부 용환 씨 승! 아, 사장님 지금 몇 초 만에 보내신 거예요? 그건 늘 하니까 좀 빨리 손에 익은 거죠. 트렌드한테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많이 보냈다는 그 증거죠.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빠른 거 아닌가요? 독수리 타법으로 톡톡톡.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요? 아, 이것은 제가 이제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초성을 치면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치면 그 글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비록 한 3, 4초면은 그런 내용들을 금방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작업 치면 딱 뜨거든요. 문자를 쓰기 시작하자 마법처럼 나타나는 글자들. 톡톡 몇 번 누르니 어느새 세 문장 완성. 조현철님이 좀 많이 열심히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승자의 여유까지. 제작진 분발하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빨리 가서 밥을 뭐 4개 풀러서 빼고 제껴놓고 장박하고 가스켓 갈아놓을까요? 그게 좀 부품 시켰으니까 그래서 사장님 찍어놓고 내가 지금 밥 다 했다니까 빨리 밥 먹고 해야 또 교대해야지. 늦게나마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는 용환 씨. 밥 먹기 전 청결은 기본. 그런데 갑부의 손에 들린 건 떼수건? 보기만 해도 아파 보이는데요. 여기는 손에 아무래도 기름이 묻기 때문에 청결하게 닦으려면 타올로 이렇게 닦아야 됩니다. 왜냐면 그냥 비누만 닦아서는 기름이 다 안 지니까. 기름때를 닦아내기 위해 그가 지난 40년간 쭉 해온 방식입니다. 힘쓰는 걸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카센터 갑부의 식탁. 그런데 소박해도 너무 소박한 거 아닌가요? 다린 고비처럼 그냥 야채 의식이 위주고 거기다 야채가 좋고 집에서 이제 식구가 해주는 걸로. 집밥이 최고라지만 맵기를 준비하는 건 주부로서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밥도요, 찬밥 좀 안 돼요. 그때그때 해서 그렇게 해서 줘요, 우리는. 아, 바로 해가지고? 응, 바로 해서 바로 퍼서. 얼마나 이렇게 식사를 하신 거죠? 36년 됐어요. 회사 다닐 때도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먹고 가는 거. 에? 회사 다녔을 때. 집에 가까우니까 이제 식구 해주는 밥이 그래도 최고 맛있잖아요. 여기 40분 걸려요. 오고 가고 여가요. 그러면 1시간 20분 빨라야 돼. 아, 근데 여기까지 와서 지금 대단하지. 이렇게 점심값을 아껴가며 허리띠를 졸라맨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저는 고향이 충남 논산입니다. 논산입니다. 논산. 논과 산이 많다고 해요. 논산. 6.25 전쟁이 끝나고 제가 이제 뭐 한 5년 뒤에 태어났네요. 아버님, 어머님 슬하에 뭐 구남매를 우리가 이제 나셨고 제 위에 형님들이 계시고 밑에 동생도 계시는데 사실은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던 1950년대 말. 구남매 중 6째로 태어난 용환 씨. 어린 시절 쌀밥 한 번 실컷 먹는 것이 소원일 정도로 배고픈 나날의 연속이었죠.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아버지를 보며 그는 단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어렵게 살았으니까 자식들한테 또 마누라한테는 가난을 대물림 안 해서 진짜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려고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또 경제적으로 그런 능력이 돼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낭비를 안 한다는 거죠. 불필요하게. 필요할 때는 꼭 쓰는 거죠. 돈은 개같이 벌어야 정성하게 쓰라겠어요. 보여줄 게 있다는 용환 씨. 딱 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정장 2벌을 꺼냅니다. 한 30나 넘었어요. 30을 처음에 하고. 갑부의 정장은 평생 딱 2벌.
옛날에는 다 이름까지 새겨줬어요. 이게 그때 당시 이게 이제 양복점에서 이렇게 어찌나 관리를 잘했는지 30년 넘는 세월에도 끄떡없죠. 뭐 이렇게 해도 지금 입어도 멀쩡하지 않아요. 뭐 작아 보이거나 그러지도 않고 딱 맞잖아요. 지금 봐서도 키가 작은 사람한테는 키가 커 보이라고 줄무늬로 다 해서 그때 이게 유행했어요. 옛날에는 우리. 이것이 바로 30년 전 패션 피플. 유행은 돌고 돈다고 했으니 줄무늬 정장도 다시 유행하겠죠? 냉장고도 골드스타 93년도에 제가 산 겁니다. 지금까지 뭐 아무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골드스타요? 25년 된 냉장고라고요? 사장님 냉장고 좀 잘 돼요? 예, 지금 이상 없습니다. 지금 뭐 다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제가 뭐 엔지니어니까 뭐 소소한 건 제가 다 고칩니다. 고치기 때문에 뭐 고장 날 일도 없고 고장 나도 제가 해결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갑부의 손끝에서 생명 연장의 꿈을 실현하고 있는 냉장고. 너 주인 잘 만났다. 아 어느 집에 갔더니 이렇게 여는 거 투는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바꾸자고 했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여는 거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여는 거.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아우 왜 우리는 그 집보다 부자인데 이걸 쓰나. 사실 그래요. 그리고 그렇더라고. 자린고비 남편에 대한 아내의 고발이 이어지는데요. 36살 세수대가 제작진을 반깁니다. 얘는 아마 평생 쓸 거야. 100년 200 쓰기 나름이지만 아마 200년 쓸 것 같아. 이야, 이건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전기밥솥은 물론 골동품들이 쏟아져 나오는군요. 집안 곳곳에서 갑부의 검소함이 느껴지는데요. 봉급에서 300만 원 탄다. 그러면 200만 원 저축, 100만 원 갖고 맞춰 쓰자 하는 거예요. 쓰고 남으면 저축하지? 남을까요? 다 쓰면 안 나왔습니다. 돈은 주인이 없어요. 쓰는 사람이 임자예요. 얼마 쓰는 거? 쓰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날 오후 언제 들은 거야? 우리 8개월 차 직원 뭐가 잘 안 되는 건지 인터넷 검색까지 하며 열심입니다. 아, 불안하신 것 같아. 피디님이 이거 남의 차인데 이거 몇십 맛이 나는 건데 왜 이렇게 못하고 있냐. 엔진의 폭발력을 전달하는 외부 벨트는 교체가 아주 까다로운 작업인데요. 좁아가지고 이게 보이지도 않네. 잘 안 되네요. 아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벨트 거는 게 어려워서. 벨트를 잡고 씨름해 보지만 마음처럼 잘 되진 않고 이걸 또 비밀 노트를 예? 비밀 노트요? 아니 잠깐만 지금 맞다고 그러는데 자 워터펌프에서 배대는 왔어? 워터펌프에서 배대는 와가지고 헤매는 직원을 위해 비장의 무기를 꺼내던 용환 씨. 베어링 내가 메모를 해놓은 거지 다 이렇게 다 하던 거 다 틀리니까 이걸 해서 뭐 사람이 기억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다 메모를 하는 거예요. 비밀 노트에는 갑부의 40년 정비 노하우가 빼곡히 담겨 있는데요. 사장님 비밀 노트 보셨어요 그 전에도? 아니요, 저는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안 보여주셨어요. 네가 작성해놓아야지 나한테 보여달라고 그래. 나만 해요. 아무리 해도 잘 걸리지 않는 벨트. 결국 용환 씨가 직접 실력 발휘에 나섭니다. 걸렸다. 원샷 원킬. 괜히 카센터 갑부가 아니죠. 잘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사장님 스타일이 일단은 너가 한번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봐라. 근데 모르면은 얘기를 해라. 언제든지 도와주겠다. 서포트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뭐 항상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배를 풀어서 그다음에 좀 이제 막 정비를 시작하는 직원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본다는 용환 씨.
40년 이상 한 길만 걸어왔지만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그때가 한 20대 초반대죠. 20대 초반대.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보다도 빨리 생활 전선에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고 집을 지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전 이제 와가지고 이제 그냥 뭐 생업 전선에 들어간 거죠. 때는 1975년. 기술을 배우면 굶지 않는다는 말에 무작정 정비 공장에 들어간 용환 씨. 정비에 대한 꿈에 부풀었지만 시작부터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가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부품을 뜯어내면 그거 세척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이나 그때나 뭐 체신이 조그만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운반하고 다루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수십 킬로에 달하는 부품을 한 번에 옮기는 일은 작은 체구를 가진 용환 씨에게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하지만 1분 1초가 바쁜 정비 공장에서 그의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선배들의 괴롭힘은 나날이 심해졌고 매일 상처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보통 말로 기름밥이라는 그런 세계에서는 뭐 자기만 알고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냥 말을 험하게 하고 그냥 막 때리고 뭐 이런 것들 한 대도 덜 맞고 빨리 배우려니까 더 신경 쓰고 뭐 나름대로 뭐 지금도 메모를 하고 뭐 하듯이 그때도 다 메모를 하고 다 기억을 하고 또 하니까 재미있어요. 또 솔직히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엔진을 완전히 분해해서 다 조립해갖고 한 방에씩 다 끓여갖고 쫙 끄다니요. 나도 글자야. 나도 할 수 있어. 40년간 오로지 자동차 정비에 온 힘을 기울여온 용환 씨. 가난을 이기려는 힘이 20살 초보 기술자를 연매출 4억 카센터 갑부로 만들었습니다. 바쁘게 일을 하다가 갑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는 갑부. 장갑도 벗고 뭘 하려나 봤더니 파스였는데요. 딴 직업도 그렇지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볼트나트 조이면 팔목으로 조여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적으로 이제 좀 많이 좀 그렇죠. 많이 아프죠. 그런데 항상 장갑 속에 가려져 있던 용환 씨의 왼쪽 손가락이 조금 불편해 보입니다. 왼손이 불편하세요? 예, 한 10년 전에 작업을 하다가 다쳤어요. 불의의 사고로 왼쪽 손가락이 한 마디씩 잘려나간 것인데요. 아마 피디님 손을 한번 대보시면 알겠지만 끝에 차갑네 손이. 끄트머리가 이제 혈액순환이 안 되고 신경이 죽다 보니까 겨울철에 할 때는 여자분들처럼 안에 면장갑을 찌고 비닐을 찌고 이렇게 또 장갑을 찌고 이렇게 일을 해요. 용환 씨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0년 전 유독 추웠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용환 씨는 평소처럼 바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고는 예기치 못한 순간 찾아왔습니다. 그가 엔진을 손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손님이 차에 시동을 걸고 말았습니다. 실수였지만 정비사인 용환 씨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딱 뺐으니까 좀 찢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꺼냈다고 생각 못하고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응급실 내가 걸어 들어가니까 병원에서 응급 환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응급 환자면 쉬려고 해야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더니 손가락이 한 번씩 잘렸네? 그때 그 말을 딱 듣고 눈물이 팍 나더라고요. 내 손가락 한 번씩 잃었다는 그런 좌절 속에 많이 좀 힘들어했죠. 15시간이 넘는 대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손가락은 살릴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자동차 앞에 설 자신이 없었죠.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슬럼프를 이겨내고 다시 엔진 앞에 선 용환 씨. 그는 오로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다시 장갑을 꼈습니다. 저녁 식사도 마친 시각, 갑부의 아내 인화 씨가 분주합니다. 사고 이후 손이 성취하는 용환 씨를 위해 매일 저녁 찜질을 준비하는데요. 낮에는 어쩔 수 없지만 저녁에 끝나고 이렇게 좀 뜨거운 물에 이제 마사지를 하면 좀 훨씬 부드러워요. 두 자녀 모두 출가하고 이제는 좀 편해질 법도 한데 우리 갑부는 일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데요. 기계가 사용하다가 안 하면 녹슬어서 못 씁니다. 그렇듯이 어차피 내 천직이니 내가 건강이 허락되는 날까지는 뭐 해야 뭐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가정은 끝내주는데 책임감이야. 근데 마누라한테는 조금 그렇죠. 뭐가요? 안 했으면 하는데 안쓰럽고 가장으로서 책임감은 있으니까 꾸준히 지금 열심히 하시고 계셔요. 든든하시겠어요. 그럼요. 든든하죠. 언제나 가족의 뒤를 묵묵히 지탱해준 용환 씨. 오늘 그의 어깨가 더욱더 든든해 보입니다. 차는 부지런히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교통수단이자 용환 씨의 인생인데요. 사장님 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갑자기 차 좀 봐달라고 해서 지금 보러 갑니다. 오늘도 차량 픽업 서비스가 들어왔나요? 갑부 급하게 이동합니다. 과연 어디로 가는 건지. 용환 씨가 내린 곳은 한 카센터 앞인데요. 이웃을 도와주러 온 건가요? 자, 뭐 안 되나? 아, 네. 하고 있는데요. 잘 안 되네. 자기 가게처럼 편하게 드나드는 용환 씨. 하루 종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서 이웃 지원까지. 용환 씨 아무리 친하다지만 몸 좀 사려야죠. 카센터 사장님하고 친하신가 봐요. 예, 친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사장님 가게도 바쁜데 이렇게 남의 가게까지 도와주세요? 아, 여기는 제가 하는 우리 아들 가게입니다. 아드님이에요? 예, 예. 아 그럼 여기 2호점이에요? 예, 예. 카센터 갑부의 가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아들이 관리하고 있는 2호점이 있었는데요. 이제 아들이 서울 가게도 장학금 나왔어요. 장학금 나와서 지금 저한테 이제 기술 지도도 하고 배우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전공은 아니었지만 편입해 자동차 공학과를 졸업한 선호 씨. 3년 전부터 아버지 뒤를 이어 정비 일을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만큼 하시나요?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 45년 한 분하고 이제 그거 기껏해야 몇 년 한 사람하고 같을 수는 없겠죠. 네. 많이 배우시네요 아버님께서. 네, 그럼요. 네, 어쨌든 정비 쪽에서는 또 부모님을 떠나서 또 이제 선배님이시고, 네, 저희 스승님이시고 이렇게 됩니다. 필요한 부품을 가지러 2층으로 올라가는 선호 씨. 그런데 카센터 위에 고급스러운 카페가 있었네요. 1호점과 달리 젊은 고객을 타깃으로 한 2호점. 모든 인테리어를 아들 선호 씨가 직접 맡아서 했다는군요. 정비소를 차리면 북카페 형태로 고객 대기실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읽었던 책들하고
그리고 기부받은 책들이랑 함께 해가지고 이곳을 열린 책방 같이 북카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층 북카페를 고객과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선호 씨도 처음부터 정비 일을 배우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이 그 손가락을 잘리셨죠. 그래서 그때 그걸 보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옆에서 이렇게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멀리서 있으면서 뭐 어떤 직업을 갖는 것보다 아버지 옆에서 지켜드리면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더 많이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좀 자식이고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그때 아드님은 옆에 없어. 저는 그때 이제 군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군대에서 더 이제 빨리 자격증을 따고 자동차과 전역을 하는 자동차과 가고 해서 아버님을 빨리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처럼 손에 기름때 묻히며 살지 않겠다던 선호 씨의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였죠.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며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빠를 따라서 아직은 크게 속 안 쓰이고 뭐 잘 살아주는 게 저는 큰 자산이고 큰 보람이에요. 그런 걸 믿고 제가 또 힘을 내는 거고 뭐 가정이 행복하면 또 모든 것이 잘 뜻대로 되지 않겠냐.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카센터 정기 휴무날. 아내 이나 씨도 오늘만큼은 주방 일에서 해방입니다. 아니, 오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 휴일이라 마누라하고 어디 바람 쐬러 가려고 합니다. 아, 바람 쐬러 가시는 거예요? 예, 예. 특별한 날에나 한 번씩 탄다는 갑부의 차. 카센터 사장님 차는 무슨 차예요? 몇 년 전에 뭐 우리 애들이 이제 한갑 때 사준 건데 제가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뭐 세차나 다름없이. 카센터 갑부 용환 씨는 과연 어떤 차를 탈까요? 매일 수많은 차를 만지는 갑부의 차 대공개. 이건 뭐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반짝반짝 윤이 나는데요. 네, 깨끗하시오. 관리를 잘 했기 때문에 차는 깨끗합니다. 세차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평일은 항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매주 주말은 삼시세끼 밥하랴 살림하랴 고생한 아내를 위한 날입니다. 멀리 갈 줄 알았는데 근처에서 내린 갑부 부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여긴 육아용품점? 용환 씨 신중한 손길로 아기 옷을 고르는데요. 예, 우리 손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손자 옷 좀 사다 주려고. 아, 손자 예, 예. 있어요? 언제요? 2월 25일이요. 2월 25일 날 봤습니다. 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네. 예, 예. 얼마 안 됐죠. 예. 결제는 어떻게? 25일. 우리 갑부 아무리 짠돌이라지만 쓸 때는 확실히 쓰는 남자예요.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들의 집. 며느리가 반갑게 부부를 맞이하는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와의 상봉. 할아버지 왔네. 할아버지 왔네. 아이고 잘라고 그랬는데. 잘라고 그랬는데. 잘라고 그랬는데. 할아버지 왔어. 잘라고 그랬는데 할아버지가 와서 귀찮게. 이제 많이 이게 좋아졌다며. 내가 할아버지. 몇 번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몇 번째? 지금이 네 번째 거예요. 네 번째 보는 것 같아요. 일요일마다 와봤고, 일요일 봤어. 지난번 일요일 와봤고, 이번 일요일 봤고. 아, 매주 오세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 와요. 와서 문 드려야죠. 높으신 분한테. 누가 일찍인가 우리가 그랬는데 누가 여기서 제일 태양이 우리 상이던데 우리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손자 태양이 할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데요. 내가 밥 먹을 때 지금 숨길 수 없는 광대 보이십니까? 용환 씨 입에 귀에 걸렸는데요.
손주 보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첫 양가 다 태양이가 첫 손주여가지고 엄청 사랑 많이 받고 있죠. 출산하고 나서 이제 그 병실로 꽃다발 보내주셨는데 이게 병실 안으로 꽃다발이 이렇게 반입이 안 돼요. 그래서 다 이렇게 문 앞에다가 꽃다발을 놔두는데 저희께 제일 컸어요. 아니 얼마나 큰 걸 보내주시는 네, 거예요? 다른 집들 거보다 네, 제일 저는 그랬어요. 가서 우리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으니까 제일 좋은 걸 내달라고. 돈을 안 따질 테니까 제일 큰 걸 했더니 사장님 이만하면 큰 건데 아이 큰 걸 내달라고 했더니 이만하면 큰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 우리 사랑하는 며느리가 손자를 낳았는데 아이 가면 꽃이 있을 텐데 우리 며느리께 제일 커야 되지 않겠냐. 어? 돈에 구애를 받지 말고 제일 큰 걸 해달라고 했어요. 냉장고도 좀 바꿔주세요. 가구 뭐 전자제품 이런 거는 골동품까지 쓰시면 며느리한테 통 크시는. 저는 그런 건 차림급인데 이제 애들하고 며느리하고는 자식들한테는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못 받았으니까 많이 가르치려고 하고 내가 못 먹었으니까 많이 먹이려고 하고 좋은 거 먹이려고 하고 그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우리 자식들 주고 우리 며느리 손자 주려고 뭐 돈 벌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책임감 하나로 오늘을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아버지 용환 씨. 가족이야말로 그가 현재를 살고 또 내일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아 키워보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얼마나 고생하셨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없는 부모를 탓하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뭐 있어야 잘해주죠. 없는 건 어떻게 해줍니까? 뭐 못 사고 잘 사는 것은 내 노력까지 달려있는 거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분명히 결과가 온다. 용환 씨는 말합니다. 지금의 가난을 탓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라고. 가난은 분명 성공으로 가는 출발점이라고 말이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난과 이별을 선언한 용환 씨. 기름때 묻은 그의 손은 세월의 훈장입니다.